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보통 회사에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어떻게 매매할지 전략을 세우는데 오늘 제 친구가 제 시간에 안 오더라고요. 저희는 늦으면 벌금도 있는 데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차를 타고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서 잠깐 해결 좀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거의 8시 55분쯤 허겁지겁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부님, 노터스는 어제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겠습니다. 유틸렉스는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해서 VI 직전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휴게소 자리가 보일 때만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리에 앉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서 웃다가 독심술을 하는 로봇이 새로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하나는 아직 매도를 안 했고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두 종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매매한 종목은 유틸렉스인데요. 제가 요즘 가장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FDA에서 킬러 T세포 치료제 에피엔 T셀이 희귀 의약품으로 승인되었다는 소식으로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었다가 다시 시세를 한번 주고 또다시 조정을 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한번 관심 갖고 매매를 시작했으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이 봉의 시가를 깰 때까지는 지켜봐야 비로소 매매를 끝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오늘도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 수급이 없는 날에도 밑으로 많이 빼지는 않고 수급이 들어오는 날에도 아침에 밑으로 살짝 뺐다가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제도 매매했는데 VI까지는 안 보내고 조금 밑에서 마무리하더라고요. 여러 번 매매해보면 이런 패턴이 눈과 손에 익는 거죠.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평선들이 뭉쳐져 있는 자리라서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오늘도 매매 대응을 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을 띄웠다가 내려오길래 지켜보다가 6,590원에 우선 2,000주 매수대기를 걸어놓고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6,590원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물량이 530주밖에 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길래 나머지 체결이 되나 했더니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잘 올라가길래 수익률 5%가 넘는 7,000원에 일단 50% 매도 대기를 먼저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21선을 깰 때 또 남은 물량의 50%를 매도하고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현재가에서 스탑로스로 마이너스 3% 빠지면 매도가 되어서 자동 익절이 되도록 해놨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매도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일 하면서 틈틈이 지켜봤는데 여기서 또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에서 나머지 물량의 50%를 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아직 가지고 있어요. 오늘 종가는 5.89%로 마감했는데 전 수익률이 7%가 넘는 상태니까 내일까지 좀 편하게 지켜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저점에서 잡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매매하기도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가급적 시가를 완전히 회복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매매를 했는데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서비스하는 회사죠. 이 종목은 어제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토끼나 멧돼지로 뽑아놓지는 않았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매매 대응을 했어요. 우선 월봉부터 보시면 요즘 상황이 좀 심각하죠. 지난해 11월에 24만 5,7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3만 8천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약 85% 정도 빠진 거죠. 물론 위메이드 맥스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위메이드를 보시면 요즘 이렇게 폭락한 게임주들이 많은데 실적이 좋지 않다고는 해도 여기까지 미는 건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61선까지 내려온 자리니까 매매해 볼 만한 위치이긴 하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올해 8월에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 출시를 한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또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렸죠. 하지만 최근에 52주 신저가 38,200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11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 되는 자리라서 차트의 모습은 괜찮은 편이에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을 띄우고 밑으로 마이너스 2.5% 정도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눌렀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눌렀다를 반복하길래 무슨 좋은 이슈가 있나 알아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반발 매수세인가 생각하고 여기서 휴게소 자리가 보이길래 100주만 샀어요. 당연히 밑으로 빠지면 빠른 손절을 생각해서 아예 조금만 샀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실 뭐 더 빠질 자리도 없는데 왜 조금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야금야금 오르더니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익률 5%가 넘을 때 여기서 일단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11선을 깰 때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VI가 53,400원이어서 거기까지 갈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못 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물량도 얼마 안 되고 원래 계획이 없던 종목이어서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나중에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VI까지 찍고 종가 10.48%로 마감했더라고요. 장 끝나고 정리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3분기 적자로 돌아섰는데 자회사인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가 매출 증가세를 보였고 블록체인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휴게소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조금 챙겼고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형지 INC인데요. 의류 제조와 유통을 하는 기업으로 지난해에는 정치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죠.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와 더불어 프리미엄 브랜드 매그넘이 미국 아마존에 입점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다시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1주당 0.96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규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1250만 주, 발행 예정가는 1190원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15일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일봉을 보시면 지난주에 감자로 인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해제되면서 상한가에 간 이후 거의 제자리로 왔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를 보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항상 따로 모아놓고 지켜보셔야 돼요.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9.73% 갭을 띄우고 그냥 불기둥 하나로 끝냈죠. 분명 어제 종가에 매수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얼떨결에 상한가 축배를 마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SC 엔지니어링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시스템을 추구하는 각종 에너지 사업과 산업 플랜트 분야 EPC 사업,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죠. 오늘 프랑스 에어 리퀴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의 한국 자회사로부터 688억 6천만 원 규모의 브레켄리지 프로젝트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브레켄리지 프로젝트는 특수 가스 공장 건설 공사이고 지난 6월에 공시한 기초설계의 본 공사라고 하네요. 계약 금액은 688억 6천만 원으로 작년 매출액의 90%에 해당하는 규모니까 대단한 거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까지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 종목 월봉을 먼저 보시면 2020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바닥에서 140% 이상 올랐다가 그 이후에 쭉 흘러내려서 무려 85%나 빠졌어. 다시 일봉을 보시면 지난 5월에 자회사 셀론텍의 해외 시장 진출 이슈로 이렇게 시세를 한번 크게 주었었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1305원 저점을 찍고 이제 돌려 세우려는 모습이죠. 분봉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차트죠. 아침에 2.6% 갭을 띄우고 12% 정도 올렸다가 마이너스 6% 정도 뺐다가 다시 갭을 띄우고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렇게 움직이면 보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삼형 SNC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온도, 습도, 미세먼지, 가스에 관련된 다양한 센서 제품을 만드는 환경 센서 전문 회사죠.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공정에 필요한 측정기기, 트랜스미터를 공급한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요. 현재 관련 시장은 외국 기업의 용량형 센스 타입 측정기기가 독점하고 있어서 고객사들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삼형 SNC는 소재 합성부터 트랜스미터 완제품에 이르는 일괄 공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인력과 원천 기술, 양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하죠. 이 종목 일봉을 보시면 지난 9월에 산자부의 배터리팩 관련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이렇게 시세를 한번 크게 주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쭉 흘러내리던 주가가 오늘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돌려 세웠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보합에서 시작해서 20% 정도 상승시켰다가 21선 아래까지 눌렀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조정을 주고 11시 40분쯤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수급 차별화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중국 리스크를 피해 반도체와 IT 종목을 사들이면서 2249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국내 유동성 위기가 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683포인트로 마감했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단타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맞는 말이에요. 단타를 잘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나면 오히려 단타가 제일 쉬워요. 단 그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피하지 않고 즐기고 싶다면 우선 기록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세요. 특히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매매 일지를 꼭 기록해 두세요. 전 주식 투자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실수 없이 좋아요를 누르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